독립유공자들과 애국지사들을 위해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을 지낸 민주당 출신의 김원웅 씨의 비리가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김원웅은 인쇄비와 카페 공사비 견적 부풀리기로 6억, 대가성 기부금 1억, 목적외 사용 1억 3천 등 8억이 넘는 돈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원을 12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지인들과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등 전형 절차도 없이 사적 채용보다 더 심각하게 임의 채용하는 비리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김원웅의 채용 비리 과정에서는 국가 예산이 2배 이상 정액된 것은 광복회 비리에 정권 차원의 비호와 연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김원웅의 비리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 출신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사건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반인륜적이고 천인공노할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죽창가를 부르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궤변으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민낯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역사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미래를 볼모로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파렴치한이 바로 그들의 민낯입니다. 입으로는 광복, 손으로는 착복하는 표리부동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기 의원입니다. 원내 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파렴치한 비리에 대해 교육적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회장의 비리는 한마디로 겉으로는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뒤로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가짜 개혁 세력의 민낯입니다. 김 전 회장의 비리를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이 나라의 민족 정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훼손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2년 전 증오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려는 김원웅 씨의 편향된 외눈박이 역사인식과 분열 의도를 비판하면서 6.25 전쟁이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북한의 입장에 아직도 동조하고 있는지를 물은 바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광복회의 회장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치며 뒤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로서 형사처벌 외에 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부류한테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가짜 개혁 세력의 가면을 벗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사회개혁이자 교육개혁의 과제입니다. 김 전 회장의 비리를 계기로 그동안 김 전 회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한 독립군상의 정치인 수상자들은 그 부끄러운 상패를 쓰레기통에 던져야 합니다. 최소한의 염치와 자존심이 있다면 독립투사들을 욕보이며 받은 때묻은 상패를 간직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짜 독립유공자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사례 중 장 차관과 전현직 국회의원과 가족 등의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전면적인 재검증을 통해 보훈행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권력을 이용하여 공적이 조작되거나 과다평가된 사례가 있다면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독립운동사만큼은 좌우, 여야 진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이것이 정의로운 국가가 가야 할 길이고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방위를 사유화하고 직권 남용을 저지른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국회의원 정청래는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49조 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 소위 구성, 결산 등 상임위 전체 회의 개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안건을 여당과 내정된 여당 간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과방위는 정 위원장이 내키는 대로 일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입니다. 개의된 전체 회의에서는 여당의 의사 진행을 고의로 기피하면서 파행을 일삼을 것이 뻔합니다. 이는 국회법에 정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내정된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망각한 것입니다.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형식도 실종됐습니다. 시종 일관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민주당의 편에 서서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세 차례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한 과방위 전체 회의만 보더라도 불법의 온상이자 위원장의 독재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8월 18일 열린 결산심사 전체 회의에서 과방위를 정상화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당 간사 선임 의권을 먼저 상정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변재일 의원, 또 같은 당이었다가 지금은 현재 무소속인 박안주 의원도 여야 협의를 위해서 법안 소위 위원장의 선정 안건보다 여당 간사 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겠습니까?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고 제2법안 소위 방송통신 소위를 빼앗을 심산에 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협의할 마음이 초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당과의 협의는 뒷전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속내는 바로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법안 소위 방송통신 소위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우군이었던 KBS, MBC, TBS 등을 확보하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8월 18일 결산회의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역 방송으로 전락한 TBS 살리기의 혈안이 되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밀약이라도 한 듯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서 TBS 상업 광고, 또 국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상혁 위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상혁 위원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TBS 상업 광고 국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TBS에 대한 상업 광고 허용과 국가 예산 편성 특혜를 주어서 불공정 평파 방송의 온산인 TBS 김어준 뉴스 공장을 살리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짬짬이가 되어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제2법안 소위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뻔뻔합니다.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탈헌법적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방송에 나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의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지원하지 않는 태도와 제2 소위원장을 독식을 고집할 경우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일동과 당 지도부는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사퇴 경고 결의안을 발의해서 국회 운영위에
제출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